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오늘은 레프트 오브 런치, 발사의 왼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굉장히 어렵죠. 레프트 오브 런치. 저도 이게 왜 그러면 라이트 오브 런치는 아니고 왜 레프트 오브 런치인가? 즉 런치, 발사의 왼편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고 전문가들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이 발사의 왼편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 미사일을 무력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미사일은 발사하기 전에요. 일단 스쿼드가 태를 싣고 이렇게 가죠. 미사일을 싣고 갑니다. 이렇게 가면 어디에 딱 정찰을 하면 그때부터 이 미사일을 기립을 시켜요. 기립을 시킨 다음에 스쿼드 형태의 경우는 고체 연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액체 연료를 주입을 합니다. 미사일이 미리 연료를 넣어두면은 왜 안 되느냐? 이게 엄청나게 이 산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외 벽을 갉아먹기도 하고 액체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연료 넣다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산화제를 넣어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물론 지금 한 40분까지 빨라진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된 다음에 발사를 하기 위해서 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연료 주입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미사일을 안정화시키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사가 되면은요, 미사일은 이 부스팅 페이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루징 페이스로 간 다음에 하강을 하겠죠. 이 단계에서 전구 탄도탄 작전은 뭐가 있냐면 일단 발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발사대와 이 발사 지역을 공격하는 작전이 있죠. 이거를 어택 오퍼레이션 공격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가다가 대기권을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GBI 같은 그라운드 베이스드 인터셉터와 같은 미사일이 요격을 하기도 하고요. 해상에서는 SM-2 미사일 같은 고고도 요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드가 고고도에서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드까지 요격을 못하게 되면 패트리어트가 요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도 요격을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천궁2가 있죠, 여러분. 천궁2가 다시 요격을 하게 되죠. 그 많은 분들이 천궁2를 히트킬이라고 유튜브에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히트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조금 더 위력 증강 폭풍 파편형이에요. 히트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층 방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사일은요, 일단 상승 단계에서는 요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상승한 다음에 이제 크루징 단계로 갈 때 이때는 GBI부터 SM-2, 사드, 그 다음에 우리의 LSAM이 또 있죠. 앞으로 나올 LSAM, 그리고 패트리어트, 천궁,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램의 개념으로 장사정포 요격 체계와 같은 미사일들이 마지막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 6, 7 이상 10으로 내려오는 이 미사일을 요격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속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발사의 왼편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바로 이 미사일이 발사를 하기 위해서 발사대에서 기립을 시켰을 때 그때 전자전 혹은 사이버전으로 이 발사대를 무력화시켜가지고, 즉 전자적 전기적으로 무력화시켜가지고 얘가 발사가 제대로 안 일어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오바마 행정부 때 나왔던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공격 작전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게 사이버 해킹이라는 게 여러분 영화처럼 뭐 보면 막 띠디딕 서로 키보드 치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기 위해서 스톡넷이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이란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긴 했습니다. 핵 프로그램 개발을 못하게끔 아주 재미를 보긴 했죠. 그러나 북한에 저 미사일 ICBM을 쏘기 위해서 쟤네들이 하는 저 시스템을 교란한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전자전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해 전파 정도를 쏘거나 아니면은 뭐 레이더에 대해서 저피탐이 되기 위해서 스텔스 설계를 하거나 하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물리적인 전자파를 이용해서 무력화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발사의 왼편 개념이 나오게 된 이유는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그리고 미사일 기술인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을 실을 경우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력을 갖게 되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저 미사일과 핵을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카드를 가져야만이 대북 협상 테이블에서 선점하는 좋은 위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발사의 왼편 전략을 계속해서 강화 발전시키게 될 겁니다. 특히 발사의 왼편은요, 사이버전과 전자전과 같은 개념으로 발전을 했지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이버전이나 전자전만 가지고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있냐면 그 발사대 지역을 선제 타격하는 공격작전의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한반도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현무 미사일이 있겠고요. F-15 그리고 F-16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공대지 미사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F-15나 F-16 그리고 F-35 스텔스기가 가지고 있는 공대지 미사일들은요. 사실상 사거리가 좀 짧아요. 그래서 북한의 저 장거리 유도 무기 만일에 저 북쪽 저 위에서 쏘는 거라면은 우리 비행기가 거기까지 좀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타우러스 같은 게 있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 현무는 좀 가능하죠. 사거리가 300km 이상이 되니까. 그런데 현무는 또 사격 사실 우리가 소개로는 굉장히 정밀한 것 같지만 이게 이동 표적에 대해서는 또 현무가 때릴 수가 없다는 굉장히 맹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 특수요원들이 또 사전에 잠입을 해가지고 특수부대 요원들이 적진에 침투해서 이동하는 표적이 어디에 있나를 보고 그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본 상태에서 타겟 위치를 알려줄 때 현무 혹은 F-15 우리 공군의 CCT 요원들 아시죠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방송이 많이 되면서 유튜브에서 CCT에 대한 설명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요원들이 가서 표적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표적에 대해서 아군의 자산들이 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구 탄도탄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공격 작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버전, 전자전, 바로 이 공격 작전 이것들을 합쳐서 레프트 오브 런치, 발사의 왼편이라는 개념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실은 2017년도 4월에 이게 신기하게도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실험이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4월 11일 날인가에도 발사했다가 실패를 했고 또 16일인가? 이때도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발사의 왼편 전략이 먹혔다. 즉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이 발사하려고 했던 저 탄도탄 실험을 무력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었었는데 미사일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그건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 나이키 미사일의 지휘관이었지만 나이키 미사일을 예를 들어봐도요. 얘가 해킹을 당할 일이 없어요. 만일에 우리 내부적으로 무슨 컴퓨터에다가 뭘 넣는다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얘는 해킹을 당할 일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외부하고의 네트워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뭐 그렇게 디지털화되거나 꼭 컴퓨터에 의한 제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은 많이 갈지 모르지만 외부의 해킹의 위협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전 공격을 받는다. 저는 전자전 공격에 대해서도 조금 할 말이 많은데 이 전자전 공격을 당했을 때 실제로 우리 장비가 멜펑션이 일어날 가능성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미사일이 발사되고 난 다음에 우리 레이더가 이 MTR이 우리 레이더가 미사일을 잘 못 잡게 전파 교란이 돼가지고 미사일을 놓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지만 지상에서 발사하기 전에 전자적인 어떤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이 장비가 멜펑션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될 디지털화된 미사일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북한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디지털화가 많이 됐다면 분명히 해킹에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발사의 왼편 개념은 점점 발전해 오고 트럼프 때는 약간 요게 조금 소강 상태였던 걸로 저는 좀 분석이 되는데 이번에 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한번 북한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발사의 왼편 개념을 보다 확장시키고 또 전자전 능력이라든지 사이버전 능력 그리고 공격작전의 능력을 높임으로 해서 분명히 북한을 압박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발사의 왼편 개념이 중요하게 되고 또 발전하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드라든지 페이트리어트 그리고 한국형 LSM 그리고 천궁2와 같은 대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충분하게 넉넉하게 있지도 않고 지상에서 반응을 하기에는 공간적 그리고 시간적 제약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작정하고 탄도탄을 쏘아 버린다면요. 그 다량의 발사된 탄도탄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해내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100% 미사일을 방어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아이언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아이언돔 자체도 100%를 막지는 못해요. 그리고 걔네들이 뭐 90% 이상 막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든 미사일 대비 90%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방어지역, 주요 방어지역이라고 둔 그 곳을 막는데 9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에 떨어진 미사일들은 그냥 아예 교전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안 막은 거야. 그리고 내가 막겠다라고 정해진 요 구역 내에서 정해진 구역 안에서 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교전 능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발사의 왼편의 개념은요. 즉 우리가 비록 사드나 페이트리어트나 LSM 앞으로 배치될 LSM 그리고 MSM 천궁2와 같은 미사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날아오는 모든 미사일을 교전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사일을 쏘기 전에 발사를 하기 전에 그 발사의 왼편 전략으로 얘네들이 제대로 쏘지 못하게 사이버전, 전자전 그리고 우리의 타격 자산으로 무력화를 시켜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발사의 왼편 전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이 발사의 왼편 전략은 사이버전, 전자전 그리고 우리의 공격 자산으로 타격을 하게 되고 이런 개념을 점점점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이미 발사된 탄도탄을 막기 위한 소국 방어로는 100%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이 개념은 북한의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중의 하나로서 개념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